네, 스케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아침과 저녁까지는 좀 덥고, 아침에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드는데, 아침만 지나가면, 10시만 지나가도 그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막, 점심만 되면 진이 빠져가지고, 엄청 졸립니다. 네, 다들 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요즘 많이 하시고, 반팔을 입어야 될지, 긴팔을 입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팔 입고 다녀도 더워요. 네. 네. 북한도 좀 더울까요?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거의 덥겠죠, 뭐. 그렇구나. 슬슬 더워질 땐가? 올해 5월이 좀 예년과 다르게 폭염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기상, 보도를 보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덥진 않은데. 원래 5월에? 좀 올해 5월 말이 이렇게 좀 특별히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약간 좀 쌀쌀하다라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5월인데 왜 이렇게 춥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많이 더워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원래 5월이 이렇게 덥진 않았구나.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방송을 좀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할 기사는 무엇인가요? 네, 북한에서 매년 봄과 가을마다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네. 국제 상품 전람회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올해 18차가 됐다고요. 평양 봄철 국제 상품 전람회가 5월 11일 평양 3대 혁명 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18차면은 90 몇 년도부터 한 거죠? 18차면은 97년, 8년 이때쯤부터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약간 고난의 행군 시기?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국제 상품 전람회를 했다고 하니까 약간 예상 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그렇긴 한데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투자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이게 이제 1998년부터 진행된 것 같은데 98년부터 이거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중해서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진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했다고 하니까 좀 특색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 되니까 굳이 이런 상품 전람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필요성 자체를 좀 덜 느꼈던 것 같은데 사회주의권이 이제 붕괴하고 이제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약간 소원해진 이런 90년대 말이 약간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 그래서 1998년부터 이런 상품 전람회를 진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봄철 상품 전람회는 98년부터 5월 즈음에 좀 진행이 됐고요. 가을 전람회는 2005년부터 됐어요. 봄철 전람회가 잘 되다 보니까 아마 가을까지 연장이 됐던 것 같은데 가을 전람회는 매년 9월이나 10월달 이때쯤에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람회를 통해서 단순한 상품 전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오면은 북한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전람회를 북한이 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근데 이제 실제 좀 참가를 하나요? 아니면 북한 내에서만 막 이렇게 참가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국제 상품 전람회니까 참가한 나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올해가 18번째다 보니까 이전에 했다는 것 초반에 어땠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서 이제 이런 거 한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00여 개 회사 국제적으로 해서 뉴질랜드라든지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캄보디아, 프랑스
폴란드, 뭐 이런 데도 오고, 호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나라에 있는 기업들 약 300개 회사가 참가했다고 하니까, 뭐, 아주 소규모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네. 나름, 네, 꽤 많은 회사들이, 나라들이 참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원래 2013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12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140개의 회사가 참가를 했었고, 네. 2014년에는 14개 나라와 290개 회사가 참가했는데, 네. 올해는 약간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네. 그리고 뭐 분야 같은 것도 다양해서, 네. 전자 부문이라든지 기계, 금속, 건재, 운수, 식료, 뭐 이런 분야에서 이런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많이 출품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전람회가요. 네. 좀 뭐 약간 예년에 비해서 좀 뭐 참가 뭐 회사들이 좀 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새로운 변화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보다 그 참가 회사가 늘었는데 특히 북한 무역 회사의 참가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19일 날 로컬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북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는데 네.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활동이 활성화됐고 그다음에 네.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 자기 실적에 맞는 경영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성과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북한 무역 회사의 참가 수가 늘었다. 이렇게 북한이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첫 번째 좀 변화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의 참가 범위가 많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러시아는 12개 기업 그리고 20여 명의 기업인이 참가했는데 네. 특히 이번에 연해주 쪽에서 연해주 상공회의소와 연해주 수출발전센터 이런 데서 기업들 모집하고 많이 밀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참가 기업이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중국 기업도 좀 훨씬 많이 참가했는데 온바운 뉴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해외 동포가 운영을 한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따르면 량퉁진 이름이 참 량퉁진이라는 조선 중국상의 회장이란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온바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며 전시 품목도 더 대중화돼서 현지의 수요에 부합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참가가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북한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다. 기사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좀 참가가 훨씬 늘었다고 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뭐 러시아는 뭐 요즘 관계가 좀 뭐 막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좀 예상 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냉각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죠. 네네네. 실제로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지방 정부와의 교류 부분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동북 삼성 지역 이런 곳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와 북한 중앙정부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는 크게 영향받고 있지 않다. 이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중국 기업의 참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특이한 점으로는 북한이 지금 원산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를 아주 이제 크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경제개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번 상품 전람회 기간에 이제 북한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특구와 관련해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기를 투자해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지금 금강산에서 진행돼야 되는 건데 그걸 미리 또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원래 5월 27일 날 금강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일 날 그거에 참가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이 뭐 북한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겠죠. 네. 그 하기 전에 약 12일 전에 북한이 따로 이렇게 또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좀 받기 위해서 네.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보이고요. 네. 17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네. 투자 설명회에서 이 경제개발구안의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보장, 네. 외국 투자가의 기업 창설 및 경영 규정, 그리고 현재 북한 내 경제개발구들의 실태와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북한에 투자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또는 이걸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워낙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익들이 좋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이 좀 고민을 해서 이런 투자 설명을 좀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품 전람회는 5월 14일까지 진행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을철에 또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또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국제상품 전람회에서요. 네네. 좀 뭐 상품들이 다양하게 전시가 됐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상품들이 좀 전시가 되었는지. 네. 네. 예, 아무래도 상품 전람회니까 상품들 소개에 빠질 수가 없겠죠. 네네.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네. 또 국내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되고 저희도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 새 태블릿 PC 묘향이라는 그 태블릿 PC가 전시가 되었습니다. 네. 묘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뒤처진 것 같다. 그런 기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네.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2년 정도의 격차로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이 이런 태블릿 PC라든지 첨단 기기라든지 이런 거에 좀 신경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 네. 그 묘향을 보면서. 네. 이번 묘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태블릿 PC와 랩탑 컴퓨터, 흔히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네. 랩탑 컴퓨터 이런 것들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건반 분리식 컴퓨터, 그러니까 키보드 분리식 컴퓨터라고 하는데 제 주위에도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본 키보드를 결합할 수 있는 게 있고 밑 키보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들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키보드에 꽂아서 키보드로 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또 개발을 했다는 거죠. 네. 이번 전람회에서 이걸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자체로 이걸 개발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네. 참관자들의 호평이 대단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묘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도 북한이 개발했다는 소리겠죠. 네. 네. 그리고 인삼 추출물과 나노 기술로 가공한 그러니까 금을 나노 기술로 가공했다는 소리죠. 네. 이걸 이용해서 만든 나노 금 다당 주사약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뭐 먹는 건 아니죠? 주사약이니까 금을 주사에 맞겠죠, 아마. 그러니까 나노 기술로 가공을 했다고 하니까 뭐 아주 소량만 들어간다든지 네. 부담이 안 돼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선중앙통신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주사약이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지방 간등에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효과를 봤다는 주민들의 인터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새로운 주사약도 개발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9일날 노콘주스가 소개를 한 건데요. 네.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는 잠업합작회사. 네. 이게 이제 잠업이 비단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비단 회사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가 작년에 또 여기에 출품을 했는데, 올해에도 전통적인 천연 비단 소미불, 비단으로 그 겉에를 만들고 안에 솜을 채워넣는 이런 소미불을 출품했다. 전통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나름 운치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들고 네. 북한 이 소미불과 관련해서 비단솜이 침구에 이용되는 섬유 가운데 가장 고급이고 비단솜으로 만든 이불은 매우 부드럽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도 좋다. 이렇게 이 이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언론에서 네. 이 전람회를 촬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전람회 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북한은 이제 액정 텔레비전, 보통광이라 불리는 액정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일지봉 합작회사의 최초 국산화 제품 머리 염색제, 그러니까 머리 염색하는 약을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개성 고려 홍삼, 름라도 자전거, 천연 고려약, 창성 식료공장에서 만든 천연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을 쭉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총 몇 개가 되는가 이걸 봤더니 1,550종의 약 7만 5천여 개 상품이 출품됐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네. 해외 기업이 소개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네. 니베아라고 이제 아시죠? 니베아요? 예. 크림인가? 크림이죠. 네. 니베아 크림, 막 이런 선전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 니베아 크림도 니베아에서 크림과 샴푸를 팔고 있었다. 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됐고요. 네. 홍콩에 있는 HPR 그룹이라는 데서도 제품을 전시해서 팔고 있었고, 네. 중국의 기업인 프레스테크라는 그런 중국 기업에서도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상품 전람회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회사의 상품도 전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좀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 독일 CVE 회사에서 니베아 스크림을 팔고 있잖아요. 네네. CVE 회사 직원이 나와서 이제 막 말을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도 계속 참가해 왔다. 네.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뭐 참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오랫동안 참가한 그런 기업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이 나라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참가한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은 이 상품 전람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아무래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인민생활 경제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 상품 여기서 나온 상품들이 또 인민생활 경제 분야와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앞으로도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전람회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봤네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전람회를 좀 이렇게 크게 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거기 전시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통일이 되면 국제 전람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우리 민족 전람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